안녕하세요. 신선배 케바케로 돌아온 후배 제이입니다. 이 코너는 구독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죠. 근데 이번 사연은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답이 좀 명확한 것 같거든요. 제가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40세이고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. 아직 미혼이라 꼭 실거주가 급한 건 아니지만 예쁘게 가꾸고 싶은 내 집 한 채는 늘 마음에 있습니다.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요. 제 자산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현금성 자산은 주식 플러스 예금 합쳐서 17억 정도. 엄청 자산가신데요? 월 수입은 매월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동안 상급지 아파트를 계속 관심 있게 봐왔는데 비싸다 생각만 하다가 계속 그냥 보내고만 말았습니다.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타협해서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사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. 지금이라도 그냥 적당한 거 타협해서 살까요?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?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전 이거 읽어보고서 아니 17억이면은 월 수입 이렇게 많은데 당장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싶거든요. 선배님 어떠세요? 오히려 이런 사연이 의외로 많아요. 본인의 이제 그동안 소득도 높고 자산도 웬만큼 그래서 모아놨던 사람인데 막상 부동산 투자를 하려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죠.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수입이나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전문직 쪽이 아니실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. 전문직 분들이 똑똑하시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의 큰 단점이 뭐냐면요. 확실하기 전까지는 안 살려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. 너무 오히려 스마트하다 보니까 신중에 얘기하다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뭐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건 이렇기 때문에 비싼 것 같고 난 좀 늦은 것 같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꼭 확실한 거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평생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또 이제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못 사죠.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여쭙고 싶은 게 부룡님 그럼 지금 사도 될까요? 이거거든요. 저는 지금 이분이 나름대로 상급지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이 정도는 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걸 자꾸 금액대로 뭐가 싸다 비싸다를 따지셨으니까 아마 그것에 약간 부합되지 않으니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한 거를 사시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. 지금 살 수 있는 거에 적당한 거. 네, 적당한 매물을 사두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항상 무언가를 하면서 완벽을 추구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달성해서 뭔가 잘 되는 그런 것들만 노리셨을 텐데 적당한 수준을 대충 사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적당하다라고 하면은 또 답답하고 제 성격상 이제 또 파고 들어야 되니까 뭐 얼마가 적당할까?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본인은 이미 17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. 현금으로 17억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동네가 있겠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네가 마음에는 안 드실 거예요. 왜냐면은 대출로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을 끼고 올라가서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20몇 억 정도가 되겠죠. 본인의 결정 문제지만 그게 그냥 본인한테 적당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, 저희 저번에 이제 나에게 내 연봉에 맞는 집값 이 영상 촬영할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. 연봉의 5배 정도가 좋다. 지금 월 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연봉으로 하면 대략 2억 4천이잖아요. 여기에 5배면 이제 못해도 10억 정도인데 이미 지금 자산이 17억 정도가 있고 이제 10억 정도가 더 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27억이 되는 건데 여기에 언저리로 하려면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 뭐 23억에서 25억 정도의 집을 보는 게 영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거든요. 네, 그렇게 해서 지금 보는 게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보면은 느낌이 그렇지 않으세요? 예를 들어서 10억 자산에 그 다음에 그 월 2천이다 라고 하면 강남급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 들지 않아요? 들죠. 근데 그 강남급의 가격 대비하면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내용 속엔 숨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대안이 또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면은 도대체 왜 적당한 걸 사라고 하느냐 답답하다. 그런데 제가 왜 적당한 걸 사라고 얘기를 하냐면
일단 사고 나면은 그 사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있으실 거예요. 네. 저는 그 부동산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핍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 결핍 현상 때문에 또 다른 아파트를 보시게 될 거예요, 나중에.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아쉬우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만 이걸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음 거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.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보통 아파트를 얘기할 때 비과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네. 그 전략들을 많이 펼치신단 말이에요. 그게 뭐 3년 보유고 거주 요건들이 매번 바뀌긴 하지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3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2년 거주 막 이런 것들이 섞이긴 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17억 플러스 내 연봉이 연봉 2억 4천 정도 되는 그 분이 지금 산 집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일단 사놓고 나면 시장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면서 내 자산을 방어해 준단 말이에요.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그때 다른 주택 중에서 싸게 나오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러면 그때 이 주택을 나중에 보유하면서 그때쯤 되면 꽤 많은 연봉들이 또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. 그런 보유한 상태로 얘를 더 상급지어야 되겠죠. 갈아타는 방식으로 지금 가셔야 된다는 거죠. 지금 나이대가 40대라고 하셨거든요. 50대, 60대 될까지 이렇게 가야죠. 너무 부럽다. 그렇게 하면 금방 이제 한 두세 번만 하면 원하시는 강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반 아파트를 사는 걸 얘기했잖아요. 상급지라고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. 아파트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때 분양하는 것들 나오잖아요. 보통 계약금 10%. 보통 그게 제일 많죠. 그러면 10%라고 하는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보통 집 다 지을 때까지 3년에서 4년, 5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럼 계약금 10%로 상급지의 청약 또는 일반 아파트, 얘를 미분양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급지로 이동이 쉬워질 수 있는, 그러니까 자금은 원래 그 상급지의 분양가 대비 10%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걸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상급지 이동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최고 상급지를 청약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계약금 10%로 또 3년, 4년, 5년을 기다리는 그 투자 방법, 이 두 가지 투자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시는 게 중요한데 2단계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척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일단 뭔가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그 원하시는 대로 더 빨리 가지. 이제 고민만 하고 있으면 점점 멀어진다. 싸냐 비싸냐의 문제는요. 이거는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난제이실 거예요. 맞아요. 적절한 거 사라는 얘기가 별로 좋지 않은 답변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후자에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적당한 걸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, 그 다음에 상급지 청약을 통한 소액 자금으로 그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의 투트랙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전초전과 투트랙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네, 보통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걸 사라라고 하는데 성향상 투자 조언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조언하는 경우의 리스크는 내가 가진 걸로 제일 좋은 거 샀는데 내가 꼭지 잡았다. 또 이러면 사고서도 약간 찜찜하거든요.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몇 년 동안 그 후유증이 오래 가시는 분이 많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세요, 많은 분들이. 근데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약간 지금 살 수 있는 거에서 적당한 거 사고 이제 투트랙 방법을 쓴다면 그런 찜찜함도 훨씬 덜하고 아직 내가 이게 베스트가 아니고 더 베스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편안한 투자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쓰시면서 이번 투자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점점 더 좋은 데로 가면서 아까 집을 예쁘게 꾸미는 로망이 있다고 그랬죠? 여러 번 꾸미는 로망을 같이 한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얘기 듣다가 든 생각이 지금 적당한 집을 샀는데 저 상급지의 분양권을 청약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유주택자니까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분양권 투자로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렇게 해서 피를 주고서라도 어쨌든 그 분양권, 신축되는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 사놨다가 나중에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한 2번 정도만 하시면 원하시는 지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지금 보여져요. 지금 이제 한 25억 정도 예산으로 집을 살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수준에서는 어디가 최상급지인가요?
사실 20몇 억 가지고 강남 얘기하기는 좀 네. 그렇기는 하죠. 일단은 그래도 저는 지역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하도 옆에서 지역이 궁금하니까요. 우리 사연자님이 그래서 지금 고르고 계실 텐데 이미 마음에 두신 곳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 25억으로 안 보셨을 수 있잖아요. 사실 강남 3구, 강남 4구 얘기할 때 강남 2구들을 보통 얘기하잖아요. 네. 그 강남 서초에 들어가실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송파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네. 송파 쪽이 그래도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어야 진입이 가능해요. 그 또 분위기 파악하기도 쉽고요. 네,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. 음. 그리고 또 그쪽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마용성 지역 있잖아요. 네. 그 마용성 지역 정도에서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제일 좋은 거를 따지면서 금액대를 비교하면서 또 맞네 안 맞네 이러실 거예요. 네. 근데 그래서 제가 적당한 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. 적당한 곳이라도 비슷한 지역의 진지를 구축하게 되면 네. 멀리 강남이 보입니다. 지금 말씀해주신 이 송파나 이제 마용성에서 인기 좋았던 단지 리스트는 저희 이 족보책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아직 많은 분들한테 오픈도 안 했던 책인데 네, 지금 이 책을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.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살래요 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미 자산은 충분하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어요.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매물을 하나 사두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장이라든지 상승장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본인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또는 분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. 오늘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사연자님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신선배 케바케는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테크 신선배.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,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